우리는 누구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지 않고 목표를 세우다 보면은 어느새 그것이 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그 목표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겠죠. 그 첫 걸음을 함께할 저는 진행자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요, 저와 함께 해주실 우리의 우리 여러분의 친구, 이희구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치안 씨가 용기 얘기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기는요, 그것을 활짝 펴면, 날개를 활짝 펴면 실컷 날 수도 있지만, 또 움츠러들게 되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많은 여성들이 이제 사회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용기를 북돋아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용기를 한껏 더 북돋아 주실 우리 김병숙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 여성들이 와서 맨 처음에 뭘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떤 목표라든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라든가 이런 방향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의 철학을 가지고 움직인다면은 그 용기와 더불어 아주 대단한 그런 직업의 세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네, 멋진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조언 토대로 우리도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직과 전직의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올바른 직업이 무엇인지, 또 여성들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한 주였는데요. 이직과 전직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던 첫 주,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잘하는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으세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저도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직업을 찾는 방법과 또 전직을 통해서 천직을 찾은 한 여성분을 스튜디오에다 직접 모셔서 그분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정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많이 돼요. 그렇죠? 네. 교수님,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저는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가끔씩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벌써부터요? 벌써. 난 30년인데. 그런 적 없으세요? 왜 없어요? 뭐 허구한 날 회의적으로 느끼고, 이게 내 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교수님,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거를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아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느냐, 또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이 둘 중에 사실은 젊을 때 보면은 잘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이제 나이들이 드신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는 능력이 없더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극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정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고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와는 달리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해외 여성들 역시도요, 직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또 활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해외 여성들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당당히 사회에 나온 그녀들의 모습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핵심 부문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면서부터 여성이 충분히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는 여성들의 인력 개발을 위해 인력 개발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서는 일터로 재진입하려는 여성에 대한 재교육 및 보육 지원 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주인 온타리오 주정부의 온타리오 여성부에서는 여성 정책의 비전을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여성의 삶과 직업적 성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버스 드라이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를 만드는 그런 조선소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종에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 플러스 여성들이 그런 직종에서 고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종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건데. 다른 선진국 여성들보다 노동시장 참여도가 뒤처져 있는 미국 역시 여성의 삶과 직업적 성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대상 훈련 프로그램인 완토는 전통적으로 여성 종사자가 드물었던 남성 위주의 직종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훈련 직종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나섬으로써 여성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원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재정 지원 사업을 벌려서 그런 남성들이 고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보내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 남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법 제도입니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당당히 사회의 문을 두드리는 세계의 여성들. 이러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 정책들은 남녀 구분 없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직업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장에 이 부분을 맡겨뒀더니 여성들은 한없이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특히 이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잘할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을 정부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여성 취업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여성들의 사례를 보니까요. 해외 역시도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서 그 여성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흔히 그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는 분야, 전통적인 직업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여성들이 유독 많은 분야가 있는데, 네. 이 비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성 진출 분야에도요,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아,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직종의 구분이 애매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군인을 여성을 뽑지 않다가 네. 여성이 군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냈지만 한번 해보니까 사실 군대에서도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그런 힘든 훈련을 다 했고 네. 아주 훌륭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육사에 이제 사관학교에 전부 그 여성들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그렇죠. 되고 있고 네네. 이렇게 이제 사회가 점점 지금 이렇게 넓혀지는 그런 그 움직임이 한 90년대부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90년대부터. 네. 교수님, 왜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네. 복지 선진국,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기 그 스웨덴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빈도수가 80%를 육박한대요. 네. 거의 다 뭐 여자가 거의 다 일을 한다는 건데 네. 그럼 우리나라하고 생활 환경이 좀 비슷한 일본. 일본은 어때요? 네. 지금 일본을 얘기하셨는데 먼저 우리나라는 2016년 현재요. 네. 남자가 71.2%인데 네. 여자는 51.1%입니다. 차이가 많네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일본의 여성의 2014년 통계에 의하면 66%입니다. 그러면은 일본과 비교하면은 거의 15%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네요. 굉장히 낮은 참가율을 보이죠. 미국은 67.1%고
OECD는 62.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거의 10% 정도가 10%라는 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잠재 인력이 거대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출생률이 낮아서 인력의 대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되는 게 여성 인력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네. 이렇게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직 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직 전직을 많이 꿈꾸는 것 같은데 해외 여성들도 그런가요? 아, 그렇죠. 남녀 차별이 있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선진적인 그런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경제 활동률이 높을 정도의 많은 사회적인 지지 시스템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인력화하는 가장 큰 집단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럴까, 아이들도 낳지도 않고,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하는 인구층이 어디냐 봤을 때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런 확대되는 이런 활동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모들의 그런 형태에 따라서 여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성들이 전직하는 거에 남의 눈치를 좀 보나요? 본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왜 이 전직하는데 다 해외 여성들은 눈치를 안 보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눈치를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당신 지금 나가셔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좀 쉽나요? 예, 쉽죠. 그리고 나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낙인이 안 찍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주시를 하고 또 이력서에 1년 미만은 늘 추적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봤어요, 저도. 여기 그래서 왜 어렵다 전에 그러죠.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뒀느냐. 그렇죠. 그걸 꼭 질문하죠. 다 있고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군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본인한테 맞지 않는 직업은 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건 남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게 기업에서도 아닌가 좋아하지 않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딱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너무나 딱 맞는 것만 찾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가수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가수가 그들은 그 노래하는 멋있는 모습만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의 90%는 사실은 남이 잘 때 자지 않고 많은 노력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직업도 가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면이 있어요.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그럴까요? 치안 씨 먼저.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직업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의 그런 적성도 맞춰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뭐예요? 교수님, 대체 직업은 왜 필요한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결혼과 거의 동등한 입장으로서 인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냐는 거는 나를 바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동네 아이들 보고 니네 아빠 뭐 하시냐 이거는 뭐예요? 그걸 질문을 함으로 해서 그 전체를 알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직업은 자기 일생을 대표하는 바로 나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일생에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3개, 2개 정도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평생을 통해서. 그럴 때 다른 직업을 갈 때 뭐라 그럴까요?
그 흥분된 거, 또 잘못하는 게 아닌가, 그전 직업이 더 좋았는가, 이런 많은 그런, 망설임. 예, 그런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생활들이 바로 그게 삶이고 자기의 생애입니다. 아우, 예. 나 교수님 말씀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아, 나 너무 계속해서 좋아. 방송 진행될 때마다 엄청난 공감을 하시면서 저 많이 너무 적고도 좋아요. 그러고 계시는데 네. 사실 저도야 전직은 아니지만 이직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좀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녔는데 네. 그때마다 저는 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두려움 이런 게 너무 컸어요. 그냥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이직 전직 준비한다면 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요. 그거는 뭐 누구나 갖는 고통인데 그걸 즐겨야 됩니다. 전 계속 즐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게 나이가 들수록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네. 점점 가면서 자기의 그 하나의 행동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직업 생활에 맞추는 게 어렵죠. 젊은 사람들은 금방 맞추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안주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럼 안주한다는 거는 그 생명이 짧다는 얘기예요. 네. 직업에서는. 네네. 예. 그러면은 결국 본의 아니게 이직도 당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내가 이직하는 거, 내가 전직하는 게 주로지만은 사실은 그 뒷면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직을 시켜주는 이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죠. 준비 과정부터 그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만의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거는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계획. 예. 제가 아는 그 자전거 여행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한 달 자전거 여행을 가는데 6개월을 그거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준비를 예. 하네요. 그러면 자전거의 가장 중요한 게 생수 공급인데 하다못해 어느 수포에서 생수를 공급한다까지 해놓고 특히 이제 도달 시간을 정해놓고 거꾸로 출발 시간을 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을 해놔야지만 가서 이제 그 자전거에서 텐트를 치고 밥을 해먹는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사는 거라는 끝을 정해놔야 돼요. 끝을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언제까지 사실 건데. 저는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뭐 언제까지를 이렇게 수명을 긋는다 뭐 그거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즐거워야 된다는 예,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도착 지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세까지 일을 하고 정해 놓는다는 게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거를 그런 계획을 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떤 직업을 위해서 지금부터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지만 사실 전직도 가능한 거지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그걸 오도된 정보라고 그러는데 왜 일간지 이렇게 보면은 월 수입 500만 원 보장 뭐 이러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유망한 직업이다 이러면은 도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게 이제 오도됐다 그럴까? 왜곡된 정보예요. 그거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계획된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면은 이직 전직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이직 전직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제가 지금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직 전직을 점쳐볼 수 있느냐. 예, 그걸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교수님이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교수님 내 스스로가 다 컨트롤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교수님께 이 전직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과 정보를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여성들이요, 이직과 전직에 성공해서 아주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요, 전직에 성공한 여성분을 실제로 이 스튜디오에 모셔보고요, 다양한 정보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오늘 자리하셨죠? 제가 오늘 만나볼 여성분은요, 처음에는 회계 업무를 보셨다고 해요. 네. 예. 근데 이제는 문화체험 강사로 전직을 한 여성이에요.
굉장히 다른데요? 이질적이지 네네. 않아요, 느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난관을 지혜롭게 넘어갔는지 그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재생 생태공원인 선유도공원. 신선이 논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공원은 만개한 봄꽃을 감상하러 온 상충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공원 한편에 모여있는 여성들. 진지한 그녀들의 표정을 보면 봄의 경치를 즐기러 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100% 현장 체험학습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강사 양성? 예, 강사 양성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인솔 하는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현장에서 배우신 선생님들이 투입돼서 수업에 들어가시는 거죠. 또다시 어디론가 이동하는 그녀들.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주로 활동하시는 겁니까? 오늘은 선유도 공원에서 생태 수업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정수장 시설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를 활용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설들 한번 둘러보고 생태 수업도 하고. 여기도 요 앞에 오시면 항상 이렇게 다니실 때는 내 옆에 뭐가 있는지, 위에는 뭐가 있는지, 땅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가는 겁니다. 앞만 보지 마세요, 앞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수강생들에게 주의를 주며 수업하고 있는 그녀. 그녀의 열정 때문일까요? 수강생들은 더욱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나무들,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특징은 어떻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생태 놀이로 해서 놀이로 풀 수 있는 수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아이들하고도 수업을 하고 성인들하고도 수업을 합니다. 이 청진기 가지고 이렇게 대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 올라가는 소리가 꿀렁꿀렁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청진기를 통해 식물을 관찰하는 생태체험. 잘 모르겠어. 어른인 그녀들 역시도 처음 해보는 청진기 놀이가 신기하기만 한데요. 들었어요. 그쵸? 꼴랑꼴랑 올라와. 오신 분, 더 들으실 분 빨리 불러봐요. 수돗물 틀었을 때 아니면 시냇물 흘러갈 때 조금 이렇게 잔잔하게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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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연을 통해 오감을 느끼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생태체험 학습은 수강생들에게 배우는 재미를 일깨워줍니다. 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지식을 전달해 주시니까 너무 언제나 즐겁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들게 해주십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그녀는 문화체험 강사로 전직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보다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알아서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 남부여성발전센터. 이곳에서 생태 수업을 마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공정여행 협동조합원들과 함께 새로운 여행 상품을 기획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남다른 노력 때문인지 현재 그녀들은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1년밖에 안 된 업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니 수고했다. 그렇게 감사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 일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조합원들이 나가서 또 다 일을 하시고 돈을 벌어서 또 들어오시기도 하고. 많은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문화체험 강사로 활동하며 설립한 공정여행 협동조합. 그녀는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과감히 제2의 직업을 선택했던 그녀.
변화를 위한 그녀의 이러한 작은 발걸음이 전직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서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일들에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일들을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한 3년 이상,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시면 그런 분야에서 또 베테랑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회계 일을 하다가 문화체험 강사로 탈바꿈한 신민정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분 눈빛을 보니까 되게 여유롭게 느껴져요. 네. 저희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건 가진 자만의 이렇게 내면에서 나오는 눈빛인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험 강사와 공정여행 기획자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신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문화체험 강사와 공정여행 기획. 그 어떤 직업인지 저희가 네네. 너무 생소해서 좀 그러니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험 강사로 제가 활동한 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한 직업은 아니고요. 네네. 네, 지금 초중고 학생들하고 역사 문화 유적지를 다니면서 이 해설 부분이 들어갑니다. 역사에 담겨진 이야기들, 숨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해설해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인솔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여행의 재미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원래 그 역사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원래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었습니다. 정말요? 전공이 네. 이쪽이 아니고 회계 쪽이었어요. 그래서 회계 일을 다른 분야인 것 하셨었구나.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전직을 하게 된 연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처음 대학교를 회계과를 나와서 그쪽 일을 하고 있다가 네.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이제 찾게 되는데 이쪽이 아이들하고 일하기에 참 좋은 직업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 일이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었어요. 내 아이를 같이 가르치겠다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직업이 된 거죠. 어머, 적성이 맞으세요, 지금? 지금 현재는 제가 사실은 회계 일을 처음에 했었을 때 딱 1년이 지나니까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구나. 아이고, 아니 그렇게 다들 하고 싶어하는 직업인데. 그래서 네네. 2년이 지나니까 네.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일은 제가 10년이 넘게 2003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도 늘 새로워요. 오, 너무 너무너무 새롭다. 재밌게 일을 그러면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하는 일에서 만족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럼요. 만족도가 얼마나 된다고 표현하실 네, 수 전직 있어요? 이후에 어떠신지. 전직 이후에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뭐 100으로 친다고 하면 네. 100 이상의 어머, 그럼 완전 그러니까요. 행복한 거야. 너무 근데 좋은 이제 거야. 예. 이런 전직을 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오게 되면 일단 집안의 일에서 탈피하는 해방됐네. 집안일을 안 하고 밖에 나와서 나들이 한다는 생각으로 네. 일단 편안하셨나 보다. 원래 꿈은 네. 이렇게 주부였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제 일이 아니었었구나. 네.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느꼈어요. 근데 집 나오면 힐링이 되는 거죠. 어머. 그래서 근데 집에서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이 살림이 제 취미는 아니더라고요. 아니, 살림이 꼭 취미여야지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네, 그래서 억지로 네. 하고 있죠. 집안 살림은 억지로 하시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굉장히 즐기면서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네네. 아이들도 예. 그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일을 배워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거의 뭐 주부 생활에서도 손을 놓고 아이들 가리키는 것도 손 놓고 네. 아이들이 거의 이렇게 방임처럼 방목처럼 그렇게 길렀거든요. 네. 근데 나름 또 잘 커주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21살, 20살 돼서 다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대학생도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더 행복합니다. 신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요. 옛 어르신들 말씀이 생각나요. 교수님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은 나누면 그냥 큽니다. 네. 교수님도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네. 네. 지금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그 회계하고 문화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반대로 가서 행복하다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 문화라는 거는 또 금방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 그 많은 그 고난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없으셨는가요? 고난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공부는 지금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회계에서부터 이제 문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역사 공부는 다 했고요. 새로 다 했고요. 그리고 자격증, 관련된 자격증도 지금 현재 제가 관련 자격증들은 다 따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은 뭔가요? 자격증은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사. 네, 그래서 한국사 자격증도 1급으로 하고 있고 또 여행 인솔을 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 안내자. 가이드. 네, 가이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전통문화 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과 후 아동 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많이 필요하네요. 네, 뭐 이런 그게 딱 필요한 건 아닌데 일단 하다 보면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딱 필수적인 거는 아닌 아닙니다. 거죠? 근데 교수님,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요,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로 전직을 하는 사례들도 있나요? 그러면요. 그것은 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분이 그 전공을 했을 때, 그때 아마 유행하는 거,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거, 뭐 아니면은 부모님이 권하는 거, 뭐 이래서 하셨을 텐데, 사실 하고 나고 보니까 자기하고는 안 맞는 거를 굉장히 일찍 발견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일찍 발견해서 자기와 맞는 데를 턴하는데 이렇게 도는데 사실은 많은 시간이 되는데 이분은 용기를 갖고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는 게 장점이십니다. 대범한 거야. 그럼 대표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딱 포기하고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 회계 쪽 일을 하기에는 좀 힘들었었습니다. 많이 바쁘기도 하고요. 이게 신고철이 있어요. 네네. 그때 되면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날밤 새서 우리 때는 그랬었어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다 작업을 하게 되면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날밤 새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꼭 4월, 5월 이때 많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이때가 집에를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다가 다시 직장을 가지려고 생각했을 때 그쪽 파트로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워낙 취업이 잘 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직원은 취업이 잘 되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되면서 이게 이 직업이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하다 보니 제 직업하고 제 특성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다행이세요. 처음에 이게 참 돈이 안 됐었거든요. 돈이 안 됐어요. 지금은 돈이 되세요? 지금은 조금 됩니다. 조금 됩니까? 많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생소했던 직업일 텐데 지금도 그런데 10년 전이면 더하죠.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직업을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 제가 집이 얘기해도 되나요? 구로구 쪽에 있습니다. 구로구. 구로구 쪽에 격려 단절 여성들을 취업을 이렇게 시켜주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 후에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제가 회계 때문에 일을 배우려고 다시 배우려고 들어갔었는데 그쪽하고는 잘 시간이 안 맞아서 그쪽에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런 문화체험 강사 양성 과정이 그때가 1회였었거든요. 배우기 1회. 지금 한 16회까지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1기였었는데 이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워놓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한번 배워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그럼 10년이 지났어요. 그때가 1기였다면 10년 후에 이런 결과는 어떻게 더 진취적으로 더 변한 건가요? 네,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각 구마다 거의 구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문화체험 강사 양성 과정을 한 곳이 몇 군데 없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지방에까지 다 갔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만 있었었는데 요즘은 지역에까지 가서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제가 거기까지 가서 다 이런 강사 양성 과정에 강사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왜 우리 신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만족감을 느끼시는 걸까요? 이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전공을 이제 타의에 의해서 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게 뭔가 맨 처음에 주부들이 제일 먼저 그걸 찾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또 좋아하는 일과 아까는 그 가정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속마음은 가정을 잘 지키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게 뭔가라는데 해답을 거기로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화체험 강사는 사실 그전에는 자원봉사가 많았더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직업으로, 그러니까 하기에는 맨 처음에 집에서 있던 주부들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가 사회활동을 많이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업을 가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직업을 해놓고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그런 거를 교합점을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그 계산을 다 하신 거예요. 계산을 한 건 아니고 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게 그렇게 됐죠. 다행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뜨끔했던 게요. 진로 선택하고 직업 선택할 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부모님이 원하는 거 이런 거 사실 많이 선택하잖아요. 부모님도 의사 좋아해가지고 의사 시키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말 안 들었죠? 부모님 말. 네. 저도 안 들었어요. 아마 우리 신 대표님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요, 회사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동아리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처음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하고 동아리로 만들었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그 센터에서 일자리를 따와서 주셨어요. 그래서 2년 9개월 동안은 거기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문화체험 일을 했었었고요. 네, 계약 만료가 되니까 저희들한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간다. 젖은 낙엽으로 붙어 있겠다. 안 떨어지는 젖은 낙엽? 네. 이게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우리가 그동안 일을 했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당시가 한 5, 6년 전이었었는데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를 만들어라고 이제 센터 관장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서울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됐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노동부 사회적 기업까지 우리가 만들면서 회사를 차린 거죠. 회사를 차려서 일을 하게 됩니다. 창업까지 하신 거예요? 네, 창업까지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로 그곳에서 회사를 만들고 대표로 있다가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거기서도. 4년 이상이 지나서 임기가 만료가 돼서 그곳에서 또 나와서 지금 현재는 협동조합을 또 만들었습니다. 거기 대통령처럼 임기가 4년이에요. 문화체험 강사들이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까 수입은 안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좀 많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올랐죠? 표정이 지금 살짝 망설이셨네요. 저는 이제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어머,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요, 이게 이제 제 강의 일정표입니다. 어머, 이게 굉장히 너무 빡빡해. 4월부터 8월까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쉬고 다 일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4월 달에서 8월이면은 뭐 초중고생들 수학여행도 많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교 행사도 네. 물론 네네.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경력이 인정이 되면서 이런 경력 단절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에 지금 많이 투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에는 아이들 교육시키는 그런 현장에도 제가 나가긴 하는데 한 10년 이상 되면 어디 가서 이렇게 꿀리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 경력 3년 이내는 내 자신을 투자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일에. 그래서 거의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으실 때도 있어요. 아,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방송생활 30년 했는데 아직도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예요. 전직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거니까. 근데 저 문화체험 강사 훨씬 나은데요. 한 3년 정도만 좀 쓰면 된다 이러는데 저는 많이 근데 손해나요. 요즘 선생님들은 그 3년을 쓰지 않습니다. 요령이 생겼나요? 아니요. 비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이 처음에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볼까? 좋은데? 이렇게 오셨다가 이게 당장 돈이 안 되는 걸 보시고 또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현실적이니까. 예. 그렇죠. 네. 교수님,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신 대표님처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참고 견디고 공부하고 이런 생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이직 전직을 할 때 그 부분이 고려가 되나요? 우리 여성들이 맨 처음에 와서 하는 게 지금 당장, 네. 오늘 당장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네. 근데 사실 어떤 직업에 하나 종사한다면 우리가 학교 가서 3년을 고등학교를 배운다. 네. 그러면 3년을 투자해서 한 직업을 가서 한 3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대학교를 뭐 4년 나왔다 그러면 4년을 해서 3년을 근무하는 건데 어떻게 아무런 그 준비 없이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이들은 지금 당장 취업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고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 여성들의 병입니다. 좀 참고 기다릴 네.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근데 여성들이요, 네. 이 문화체험 강사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향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주로 저 같은 저한테는 좀 안 맞는 직업이야. 네. 그러세요? 네. 네. 그럼 주로 예. 어떤 여성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다 그럴까요? 보면 좀 문화체험 강사 일을 선택을 하던가요? 일단 좀 밖으로 다니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활동적인 분들. 네, 같은 여성들이라도 집에서 살림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네네. 또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밖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행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난 집순이거든요. 네, 그러시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행도 좋아하셔야 되고 네. 이런 아이들 앞에 또 성인들 앞에 서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말주변, 자신감? 네, 유머, 뭐 이런 것들, 자신감. 네. 근데 자신감은 몇 년 지나니까 이게 키워지더라고요. 저는 네. 3년 동안 입을 못 댔었거든요. 어머. 지금 이렇게 말씀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손짓 발짓 했어요? 아니, 근데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강사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진행했었습니다. 진행. 그래서 뒤에서 아이들 케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진 찍어주고 네네. 수업할 때 화장실 데리고 갔다 오고 네. 또 어머니들하고 상담하고 네. 기획하고 전화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또 입이 이렇게 열리시겠어요?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체험학습을 네. 다 다녔었거든요. 놀토에. 그런데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딸이. 다른 선생님들, 우리가 동아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다 강사를 하는 걸 보는데 엄마가 이제 강사 일을 안 하니까 수업을 안 하니까 엄마는 왜 강사를 안 해? 수업을 왜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딸이. 그래서 엄마가 수업하는 거 보고 싶어? 그랬더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 덕분에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또 딸이 아주 효격한 거예요. 딸이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네. 딸이 모니터링도 해줬었거든요. 그래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었는데 네. 제가 이제 처음 수업을 했었으니까 갔다가 와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수업 어땠어?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딸이 지적도 해요? 불안불안했어.
모니터 잘하는데요. 그러게요. 아까 자녀들을 방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래. 자녀 교육에도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속으로는 그게 아니셨나 봐.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만 데리고 다녔어요. 평일에는 제가 준비해야 되니까 네. 애들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다니게끔 했었고 토요일 날은 체험학습이 있는 날은 제가 아이들을 꼭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6년은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체험학습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을 자원봉사를 시켰어요. 네. 거기에 오는 초등학생들한테 뒤에서 케어해주는 그런 자원봉사 역할을 시켰더니 딸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관광특성화 고등학교를 본인이 원서를 써서 들어갔고 또 대학도 진학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여행사 쪽에 취업해서 그렇게 또 직장인 다니고 있기도 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문화체험 강사가 앞으로 전망도 꽤 밝을 것 같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요, 네. 이 직업도 지금 참 생소한데 알고 보면 모르는 직업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네. 교수님,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나 될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직업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직업사전에 나온 게 한 12,000개가 됩니다. 12,000개요? 네. 대단해. 네. 그 이제 선진국 같으면 한 2만여 개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한 2만여 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직업이 많네요. 네. 야, 나 할 거 많을 것 같다. 그러면 네. 이 중에서요, 이렇게 문화체험 강사처럼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도 있을까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전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직업에 한 70% 이상 가 있는 그런 여성들 직종 네.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지금 그 성벽이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용사도 남자가 하고 뭐 그전에는 여성이었다는 그렇게 이제 많이 깨지기 때문에 지금은 성별로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들리는 편입니다. 구분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전직하는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좀 캐치해 주세요. 오늘 이제 이 신 대표님이 이 많은 이야기 속에 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첫 번째 이분은 문화하고 체험하고 틀린 겁니다. 거기다 강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문화는 컨텐츠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체험이라는 건 아주 다른 겁니다. 체험을 시키는 기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라는 거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금방 할 수 없는 건데 네. 이분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그거를 접근해 나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를 보고 그래서 진행자로 있다가 점점 강사로 넘어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유학기제가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돼서 직업 체험이라는 체험이 또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더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들이 이런 직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서 또 저희 남성들도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고 있는데 전직을 할 때 꼭 이렇게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전직한다는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예. 그러니까 내가 늘 잘했던 거를 버리고 네. 아주 새로운 걸로 간다. 그 새로운 거가 많은 고난과 네. 그 역경이 있을 거라고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아주 미국의 유명한 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미리. 스스로 장벽을 쌓고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요만큼만 갈 수 있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계산 다 해. 물론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네. 자기 자신이 쌓아놓은 이 장벽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외부는 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임금을 적게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본인 스스로 쌓은 장벽 이것 때문에 그 직업 가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탈피한 이분은 지금 그런 거를 보여주는 아주 대단한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종이 돈이 되는 직종도 아니에요. 대신에
큰 돈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큰 돈이 안 됩니다. 이게 뭐 회사를 차리든 본인 일을 하든 본인이 그냥 튼튼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큰 돈 안 들여서 일할 수 있는 일이니까 버티라는 거죠. 3년 이상을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경력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도 많아지고 페이도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 일하는 데에서는 본보기가 되는데 수익 면에서 본보기가 수익도 같이 돼야 될 텐데. 네, 오늘 신민정 대표님 모시고요. 전직에 대한 준비 과정부터 노하우까지 현실적인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마도 전직을 준비하는 여성들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는 아까 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직종이 너무나 많은 걸 듣고서 희망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고 세상에 할 일은 좀 무궁무진 많다고 합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녀가 준 노하우와 교수님의 주신 정보를 통해서 저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정말 말씀 들으면서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대표님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늘 사실은 성공 사례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곳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일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에 희망을 좀 가져달라라는 의미에서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또 멋있는 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져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신 대표님이 더 멋있습니다. 교수님도 이 전직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에게 딱 한마디로 이제 간략하게 탁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직업을 가지려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봐야 됩니다. 이 직업에서 어떤 자질을 원하는지, 내가 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직업 정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정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그게 같이 서줘야지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분이나 자녀들한테 이해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놔야지. 교수님, 제 마음에 쏙 드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먼 길을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들의 성공적인 이직, 전직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 현실적인 정보들을 공유해보는 이번 주 시간. 오늘로 아쉽게도 이직 전직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요. 네, 다음 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텐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요. 내용을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많은 여성들이 전직을 생각한다는 걸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그 중에서 뭐 육아, 가정일로 인해 가지고 경력 단절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 전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이 다시 사회에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좋죠? 다음 주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열정이 있다면요, 무모한 도전도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또 내 안에 타오르는 열정이 어떤 것들인지 목적을 잃지 않고 또 뜻한 바를 이루어 나간다면 언젠가 모든 장벽을 또 허물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벽을 허무는 일은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시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와야 되겠죠? 네. 좋은 정보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